그 사람은 완전 게이였어. 내가 게이인지 아닌지 고민 따위는 하지 않았어. 그게 음악이야 막 그래가지고 깊은 우울증에 방황을 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교육자이자 대중성을 누렸던 러나드 번스타인은 누구냐? 지혜의 콘서트.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마이스트로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올라왔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음악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영화이자 문화예술계에서 한 선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콘텐츠입니다.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뉴욕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상임 지휘자로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브래들리 쿠퍼가 우리한테는 유명한 배우이기도 한데요. 이 러나드 번스타인 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감독까지 1인 다역을 해서 영화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작품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에스트로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그는 누구일까? 당신을 사랑하는 연주자 AI 퍼포머 맞지? 영화로 따지자면요, 브래들리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너드 번스타인의 삶에 긴장감을 유도하고자 조금 각본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주목하는 게 이 사람의 성적 성향이거든요. 대놓고 게이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감성적으로는 여자를 원했고 뭐 이렇게 하지만 평생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평생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도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러나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도 게이라는 성향이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짓누릅니다. 왜냐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와이프였거든요.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거스를 수 없는 욕망 자체는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방황을 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에게도 고뇌가 있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가장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면 비로소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성격을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옥죄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겸손할 수 있었고 배려심 깊을 수 있었고 21세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클래식 아티스트인 요요마를 키워줄 수도 있을 여유도 있었던 거고, 그런 아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자기에 있었던 찔림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즉, 번스타인이 갖고 있었던 당시에는 비정상적이었던 성적인 성향이 가시로 작용을 했고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번스타인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고 사람들이 번스타인을 전설로서 기억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이유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배움의 자세로 겸손하게 훌륭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40년부터 1980년까지를 배경으로 이 영화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번스타인일까? 당시에 미국도 클래식 시장이 이제 살아나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카라 안에 버금가는 마이스트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키우는 게 바로 이 러나드 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시면요, 제일 첫 장면이 그거예요. 유명한 지휘자가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네가 대타로 좀 들어갈래? 라는 연락을 받고는 뉴욕 필하모니에 대타로 가서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러나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이 영화의 첫 모습입니다. 실제 이 번스타인 인물은 뉴욕 필하모니의 최연소 지휘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뉴욕 필에서 40세의 나이로 번스타인이란 지휘자를 택한 것은요, 사실상 음악적인 역량을 보고서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오산일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자본주의예요. 러나드 번스타인이 가졌던 스타성은 뭐였냐면요, 파격적으로 시도한 게 있었습니다. 영 피플스
콘서트라고 해서요. 매주 뉴욕 필하모닉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뉴욕 필을 운영하고 있는 최고 보스가 내가 대중한테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영 피플스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카네기 홀이고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때만 해도 지휘자가 콘서트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다? 거의 없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을 초대를 해가지고 연령의 경계를 초월하자는 거죠. 그리고 클래식이 갖고 있는 고전 음악의 아름다움과 클래식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복잡하기 때문에 클래식이 갖고 있는 그 묘미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알고 들었을 때와 모르고 들었을 때 클래식이 재밌어지고 안 재밌어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번스타인이 그거를 넘어서려고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20년 동안 한 거예요. 최연소 지휘자면서 교육자이자 대중성을 누렸던 인격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나드 번스타인이 작곡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클래식, 재즈, 라틴 음악 요소를 혁신적으로 융합한 것으로 칭송을 받았고 이런 곡들을 작곡하면서 질타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중적이다. 클래식 음악하고서 뭐 하는 거냐? 그게 음악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통신을 사랑하는 연주자 AI 퍼포머 딱지. 번스타인이 타고난 음악가였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정말 다재다능했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독일에서 음악 시간에 이 청소년 음악회 이 비디오를 저희도 봤었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농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음악을 대중에게 이해하지 못해서 같이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저 무대에서 설득하고 있었던 거구나. 여기 바이올린이 뭐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기 비 오는 것 같은 거를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이러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과는 완전 반대의 캐릭터죠. 카랴한과 양대산맥으로 인정을 받고 라이벌 구조의 모습을 많이 상상하게 되는 것도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나드 번스타인이라는 영화가 나왔기에 굉장히 음악적인 업적에 조명이 많이 돼 있기를, 얼마나 공연 예술이라는 것을 가치가 있는, 가서 돈을 주고 티켓을 끄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으로 끌어올려서 승화를 시켰는지 그 업적에 대해서 부디 조명이 맞춰졌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근데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실망했던 점은 번스타인이 갖고 있었던 동성애 관계에 대한 스캔들?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이 참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번스타인과 협업했던 아서 로렌츠는 러나드 번스타인이 혼인한 게이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완전 게이였어. 내가 게이인지 아닌지 고민 따위는 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는 이게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셜리 로즈 펄이라는 사람은 번스타인의 전기를 썼대요. 근데 시크리스트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성적으로는 남성을, 감성적으로는 여성을 원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5가지 알아야 하는 러나드 번스타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요. 이건데요. 러나드 번스타인은 역사상 20세기 최고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예술가였다. 이거 하나. 두 번째, 뉴욕 필하모닉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등극시켜 놓은 최연소 지휘자였다. 세 번째, 지휘자뿐만 아니라 교육자이자 대중적으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슈퍼스타였다. 네 번째, 지금의 브로드웨이를 있게 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역사상 중요한 작품을 만든 창작자다. 그리고 5번째, 적극적인 정치 행동가로도 유명했다. 이 5가지를 알고 보셔야 여러분이 러나드 번스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여러분은 어떤 리더의 상이 되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카네아는 90년대까지도 절대
이때 베를린 필은 여자 단원을 뽑지 않는다가 철칙이었어요. 그랬다가 카라한이 죽고 나선가 최초의 여성 단원을 뽑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대의 인물인 번스타인은 얼마나 다정다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청중은 일부러 음악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카라한한테는. 근데 러나드 번스타인은 사람들한테 클래식을 사랑할 수 있는 문턱을 내려준 거예요. 번스타인은 굉장히 다정다감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스타인을 약간 친구처럼 생각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카라한은 무서운 사람, 호랭이 같은 선생님이죠. 열심히 최고의 역량을 끌어냈던 리더였는가 하면 혁신을 사랑하는 연주자 AI 퍼포머 떡집.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훌륭하기도 한 인격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분은 유대인인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아이작 스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절대로 베를린은 내 눈에 칼이 들어와도 안 간다 라고 해서 평생 동안 공연을 안 한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번스타인은 100만 명에게 생중계가 되는 공연을 뉴욕 필을 이끌고 가서 현장에서 공연을 했던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사실 요요마는 이때 프랑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첼리스트 요요마인데요. 7살 때 누나와 함께 처음으로 데뷔 무대를 갖는 거죠. 당시 중국은 공산당이었어요. 당시 미국의 민주화 그리고 소련의 공산화 이 두 개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터인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요요마라는 사람과 이 누나가 미국에 와서 재능을 꼭 펼치기를 소망하고 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프랑스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능력 있는 영재들인지 이 사람들에게 American Dream 그러니까 미국에 오면 이렇게 인종이 달라도 누구든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And in this great tradition, there has come to us this year a young man aged 7 bearing the name Yo-Yo Ma. Welcome Yo-Yo Ma and Yu Cheng Ma. 고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때 요요마는 비자가 없었는데 이걸 계기로 요요마는 비자도 받고 하버드도 나오고 지금의 세계적인 요요마가 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음악가로서 내 할 일만 할래 라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자기의 위치나 자기가 누렸던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하고 나눌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러나드 번스타인이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긴 한 게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좋은데 바이올린이 이렇게 좋은데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는 번스타인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번스타인 너무 존경합니다.